안녕하세요. 권중원 TV의 권중원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올해 22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 한 달 남았죠. 오늘 30일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한 아주 미래의 우리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환영합니다. 여러분 같이 환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발표한 것은 우리 기술로 화성에 착륙해서 그래서 그 자원을 채굴한다. 그냥 화성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게 장밋빛 우주다, 뭐 우주 청사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정부라고 하게 되면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을 거기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100% 성공되든지 안 되든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넣을 적에 그쪽에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 경부 고속도로가 필요치 않다고 그걸 반대를 하고 공사장에 가서 부르도자가 땅을 민다든가 포크니 땅을 파는데 거기에 막 그냥 방해를 하고 그 앞에 들어놓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겠죠? 남극의 해양 과학 기지 해양 과학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자들이 남극의 그 추운데 그 기지에 가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아래에다가 2호도에다가 그 힘들게 거기다가 해양 과학 기지를 또 만들어서 우리나라 올라오는 그 기후 변화 또는 태풍이 올라올 때 태풍의 진로라든지 태풍의 그 강도 그다음에 속도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과학기지가 이호도에 있잖아요. 그거 만들 적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주 또 반대 의견도 이렇게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강행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8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그 이호도 있잖아요. 이호도 거기에다가 그 기지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즉발즉발 태풍의 그 속도, 강도, 진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아주 실시간으로 관상대에다가 제보해주고 정부에다 제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 모르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기술로 달에 화성에 달에 착륙한다. 그렇게 비전을 말씀한 것에 대해서 대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지금 방산 수출이라든지 해외 지금 한국의 기업의 수출을 증대를 위해서 외교를 아주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MOU 체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 대통령이 언제 있었습니까? 전에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잘하게 되면 제2의 재건하는 한국을 재건하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헐뜯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용산 윤 대통령실 거기 그 사무실에 너무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민주당에서 그 예산 그 요구한 게 51억을 삭감 없이 전액 이렇게 승인해 줬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양심이 있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에 후보가 이재명이가 공약으로 내섰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태양광이고 그 지금 현재 그 뭐 사랑의 카든가 뭐 복지 카든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수조 원의 예산을 갖다가 증액해서 예산을 만든 것만큼은 그거는 문제가 또 많죠. 그는 야당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만 맞는 데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의 독주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광복 100주년 우리 기술로 화성 착륙. 야당은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 나왔어요. 윤 대통령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 맡아 2032년 달 착륙 자원 채굴 시작. 달 착륙해서 자원을 채굴한다는 거예요. 우주 경제 시대 준비 본격 착수. 기업체 78개사 공동선언 동참. 이 기업들도 참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참 환영할 만합니다. 저는 대단히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제가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아주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추진단 정식 출범.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 여소야대 국회 통과 여부 미지수. 아낌없는 투자 추진력 관건 될들. 야당도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도 자기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것은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발표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에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우리 기술로 만든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등 한국이 우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아주 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에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안과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부터 우주항공청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 왔으며 이날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추진단이 정식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여소야대의 지형 아래에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야당도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지지해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회 야당 아닙니까? 관건은 추진력과 아낌없는 투자다. 유인 우주선 화성 착륙은 전인 미답의 영역이다. 미국과 중국 등 우주 선진국은 달 탐사를 통해 다진 기술력으로 화성까지 우주 영토를 확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누리호 발사로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예산 규모나 기술력 수준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관련 산업계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100조 원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문통은 코로나 때문에 수십조를 날려버렸는데 뭐래 수백조를 날렸죠. 뭐 이거 여기에 100조는 아주 지당하고 꼭 필요한 거죠.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 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아주 참 뜻깊은 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8개 회사가 참여했다. 송정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2045년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78개 회사가 있다 그러는데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이런 기업들은 선점을 그 발판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 달 탐사에 지금 가는 그 우주 지금 현재 그 탐사선이 갔잖아요. 달에도 달에 착륙하고 달에 탐사선이 가고 달을 갖다가 그 연구하는 그런 그 나라가 달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극에 지금 해양기지를 만든 것도 남극 개발할 때에 그쪽에 거기 참여한 나라가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손대고 먼저 연구했으니까 기득권 갖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후손 미래를 위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더 단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주 기술 강국 도약하면서 그 발표회 때 그쪽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로켓가 날아가네요. 우주를 개발하는데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주 정말 앞서가는 대통령, 미래를 내다보는 대통령이에요. 그쪽에 그 우주 로드맵 그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관계관들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악수를 청하고 하는 모습이 사진입니다.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참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사우디 왕자가 와가지고 40조 원치를 체결을 했잖아요. 참 대단한 업적을 내겠어요.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만 해도요, 역대 대통령들의 뭐 일하는 대통령들 뭐 문통원 때 비교도 할 거 없고요. 그건 아주 제껴놓고 아주 엄청난 업적을 했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한국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일에 적극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술로 달에 착륙하고 그다음에 화성에도 착륙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우주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하는 미래의 비전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게 아주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이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시간은 갑니다. 세월은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줘야 됩니다. 야당도 변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일부 종북 세력 좌파들의 입맛에 맞게만 해서는 야당은 결국은 패망하고 말 겁니다. 야당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짜 뉴스만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시 구모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원들은 야당에서도 제명을 시켜야 됩니다. 일하는 야당이 돼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야당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현명해졌습니까?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들만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만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 다 들여다보고 다 압니다. 이재명이 국민들이 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이재명이 그 추징호는 그 일부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여론조사 올라가고 있잖아요. 36.5% 그러니까 뭐 30% 중반을 넘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여론조사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60%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진광 TV의 권진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